미국이 6월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한 거 다들 아시죠? 3.5%에서 3.75% 사이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고점보다는 조금 내려왔지만 아직도 돈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리일 순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FOMC 결과로 연내 금리 인하는 어렵다는 반응이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상 가능성도 봐야 한다는 쪽으로 여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건 금시세를 누르는 요인이 되는데요.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가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가 없는 금의 매력이 떨어지게 돼서 그럽니다. 이번에 미국은 높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세계적으로 요즘 금리 인상을 하거나 하려는 나라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6월에 일본이 이례적으로 35년 만에 금리를 0.75%에서 1%로 인상했습니다. ECB, 유럽도 마찬가지죠. 주요 3대 금리를 0.25% 인상했어요. 노르웨이도 5월 6일 정책 금리를 4%에서 4.25%로 인상했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도 각각 4.75%에서 5.75%, 4.5%에서 4.75%로 인상했습니다. 뿐만 아니죠. 호주는 5월 5일에 이미 4.1%에서 4.35%로 인상했습니다. 이게 모두 이번에 5월, 6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영국, 뉴질랜드는 일단 금리를 묶어뒀지만 물가가 계속 높으면 다시 올릴 수 있는 상황이고, 영국은 금리를 동결했지만 통화정책위원회에서 금리 인상 의견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도 비슷한데 5월 말 금리를 동결했지만 중앙은행의 안나 브레만 총재가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국은 현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1년 동안 금리를 동결해 왔는데요. 이번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달 16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현재 연 2.5%인 기준금리를 0.25%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중동 전쟁 종전 합의 이후에도 물가 수준이 목표치보다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럼 세계는 왜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건 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김순금입니다. 세계 금리가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전쟁과 그로 인해 흔들린 유가이죠. 아시다시피 미국과 이란 전쟁이 터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유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체감하시겠지만 기름값이 오르면 안 오르는 게 없어요. 주유비, 항공료, 우리가 흔히 사는 생필품도 올랐거나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실제로 이때 미국 물가가 3.3%에서 3.8%로 뛰었고, 이렇게 전쟁으로 인한 유가가 올라서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 세계는 금리를 내리다가 다시 올리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다시 올라가면 경기가 확실히 식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쉽게 말해서 물가는 비싼데 경기는 점점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번은 처음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는데 1970년도에도 금리 폭등기가 있었습니다. 1970년대 말, 1980년대 초에 미국 금리가 20%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이때 당시 오일 쇼크로 물가가 크게 오르자 미국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20%까지 끌어올렸는데, 금리를 아무리 올려도 물가가 더 빨리 올라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던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예금 이자를 5% 준다고 해도 물가가 7%로 더 높아버리면 실질 물가가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이때 자금이 금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과 1970년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물가가 높은데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라는 점에서는 조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 세계가 높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추세에 금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한국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미국은 달러로 금시세를 정하지만 우리나라는 금값을 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국제 금시세가 바로 떨어지진 않겠죠. 대신 국내 금시세는 환율을 거쳐서 계산됩니다. 한국 금리가 오르면 원화 가치가 올라갈 수 있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금리를 같이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가 돼야지 말이죠. 그러면 국제 금값이 그대로여도 우리가 원화로 사는 국내 금시세는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금리 인상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데요. 일본 금리 인상은 금값을 바로 떨어뜨리기보다는 전 세계 돈의 이동을 좀 흔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낮은 금리로 낮은 이자로 엔화를 빌려서 미국 주식이나 채권 같은 해외 자산에 투자해 왔거든요. 이거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오르면 엔화를 빌린 사람들이 내야 할 이자가 늘어나죠. 그럼 일부 투자자들은 해외에 넣어둔 돈을 빼서 다시 엔화로 갚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식, 채권, 금 같은 자산 가격이 단기적으로 좀 출렁일 수 있습니다.
다만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달러 가치가 내려가면 달러로 거래되는 금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조금 싸게 느껴지고 길게 보면 금 시세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결국 모든 나라의 금리가 똑같이 금 시세를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미국 금리인데 미국 금리는 국제 금 시세를 직접 누르고 유럽이나 영국, 호주 금리는 전 세계가 다시 금리를 올리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중국과 인도는 실제 금 수요 쪽에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금리가 올랐다는 사실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금리를 올렸는지를 같이 봐야 해요. 미국 금리 인상은 당장 금 시세가 내려가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금리를 올리게 만든 배경은 전쟁, 유가, 물가 불안입니다. 이런 불안은 다시 사람들이 금을 찾게 만든 이유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금리 인상만 보고 금은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금리가 오른 이유와 지금 세계 분위기를 같이 봐야 하는데 세계가 지금 어떤 점을 불안해하고 대비하고 있는지를요. 그리고 국내 금 시세를 볼 때는 아시겠지만 환율까지 꼭 봐야 합니다. 국제 시세가 내려가도 환율이 높으면 국내 금 시세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내가 가진 금이 지금 원화로 얼마인지 숫자로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금골디에서도 이런 부분을 간단히 볼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금에 대한 이슈가 있다면 같이 이야기하러 또 오겠습니다. 저와 함께 금을 알아가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